이행기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생리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불면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몸 전체의 점막이 다 건조해집니다. 기분 조절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 보기만 해도 막 화가 나고 가족 불화가 시작이 돼요. 리스크가 2배 이상 올라가요.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도록 권유해드려요. 폐경기랑 갱년기를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 폐경기는 말 그대로 생리가 안 나온 지 12개월, 즉 1년이 됐으면 그냥 폐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갱년기는 사실 폐경기 전후 모든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심텀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그 증상들인데, 여성 호르몬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사람에 따라서 증상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 증상들 중에 하나가 우울감, 기분, 이모셔널 언컨트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분 조절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확 나기도 하고, 갑자기 슬퍼지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게 이제 우울증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우울감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열 조절도 안 돼. 체열 조절이 안 되니까 갑자기 그냥 열이 훅 올라요. 그럼 남들은 에어컨 트는데 나는 춥고, 남들은 막 춥다고 이불 덮는데 나는 혼자 막 선풍기 틀어야 되고 이런 거. 그리고 식사할 때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뚝뚝 떨어져서 약간 눈치 보이고 창피하기도 하고, 비즈니스 미팅 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고구마처럼 확 달아올. 그러니까 약간 너무 당황스럽고 이런 일들 있으시다면 내가 이제 갱년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마침 생리 불순이 시작돼. 생리를 이제 지난달에 했는데 이번에 건너뛰지? 이번에는 왜 양이 이렇게 적어지지? 이런 거. 그래서 생리의 불규칙성과 생리 양이 점점 줄어든다와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폐경 이행기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쭉 들어가는데, 보통은 이제 생리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딱 폐경이 되는 시기가 이제 1년 정도 돼요. 근데 갱년기 증상들은 그 이전부터, 보통은 갱년기를 겪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상도 된다고 해요. 사람에 따라서 60대까지도 갱년기 증상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제 그런 증상들, 이제 막 화나고 열나고 이런 건 없는데 또 증상이 바뀌어. 막 밤에 잠이 안 와. 막 양 1000마리, 10,000마리 다 새도 막 말똥말똥. 그리고 뜬 밤 샜는데 낮에도 도저히 잘 수가 없고. 이러면서 이제 수면의 불규칙,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불면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몸의 건조함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입마름, 눈 건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의 점막이 다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보기만 해도 막 화가 나고 이제 이런 거. 근데 가족 불화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원래는 평소에는 별로 이제 신경질 안 하고 화 안 나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어떤 말을 탁 해서 컨트롤이 안 돼. 화가 확 나는데 상대방은 내 지금 이 호르몬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이해해주기가 좀 어려워요. 상대방은. 또 그분들은 저 사람 왜 저래?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가정불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시기를 되게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질병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서 몸에서 막 우왕좌왕하는 시기가 갱년기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겪는 질병, 골다공증이 갑자기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에스트로겐이 하는 일이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는데, 콜레스테롤 조절이 안 되면서 L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나쁜 콜레스테롤, LDL 이런 거 있잖아요. LDL이 확 높아져요. 그러면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가 생기죠.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 즉 갱년기에는 그 사람들이 다 갑자기 내가 심혈관 질환이 생겼다, 협심증이 생겼다, 이제 이러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뇌질환 중에서 혈관성 알츠하이머 증상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은 알츠하이머 리스크가 2배 이상 올라가요. 이게 이제 뇌 신경절단 물질과 관여하는 증상인데,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그 시기, 즉 갱년기 시기에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도록 권유해드려요. 네, 나는 우리 집안에 치매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누구한테 예고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미리부터 관리하면은 예방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신경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다 우리 몸에 갑자기 찾아오는 게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는 갱년기다. 그래서 갱년기는 폐경으로 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기이고요. 폐경기는 폐경으로 가는, 즉 폐경 이행기에서 딱
폐경이 되면 이걸 폐경기라고 하고, 갱년기는 폐경이 된 그 이후까지 지속할 수 있어서 갱년기는 이만큼, 폐경기는 요 시기를 말한다. 조기 폐경은 보통 40대 이전에 폐경이 됐다면 너무 빨리 폐경됐다, 조기 폐경이다. 근데 이제 조기 폐경이 그러면은 왜 문제가 되냐, 여자들은 막 그 생리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순간이 너무 사실은 귀찮기도 하고 막 짜증나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뭐 생리 월경 뭐 증후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경 시기를 늦춰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생리를 한다는 것, 즉 여성 호르몬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건 이제 바로미터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조기 폐경은 보통은 이제 한 30년 이상 생리를 한 이후에 폐경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폐경한 것을 그냥 대략 조기 폐경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이전에 폐경됐다라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어디에서? 난소 기능에서. 그래서 이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뭐 단순히 폐경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 질병이라든가 그 다음 단계의 증상들이 악화되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에서 폐경, 생리, 뭐 조기 폐경, 갱년기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조기 폐경이 일어나는 심텀은 보통은 이제 생리가 끊어질 때는 갑자기 규칙적으로 막 하다가 딱 이렇게 끊어진다기보다 뭔가 불규칙성이 이제 서서히 동반이 돼요. 그래서 28일이나 30일이나 어떤 주기를 가지고 생리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막 한 20일 주기를 빨라졌다든가, 조기 폐경이 일어나는 심텀은 불규칙성이 동반된다. 그래서 일단은 생리 불순 또는 이제 불규칙, 생리양 이런 것들이 규칙성에서 떠나고 뭐 생리양이 점점점 줄어든다든가, 생리가 뭐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 건너뛴다든가 이러면서 생리의 규칙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30대 중후반인데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양이 준다, 이러면 빨리 검사 시작해서 폐경을 늦추는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해요. 이거 치료 가능하십니다. 여성 호르몬 농도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조절을 해서라도 한 10년 이상 내가 여성 호르몬 농도가 좀 몸속에 유지되어야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 폐경은 그런 전조 증상이 있다면 요거는 먼저 체크해서 일단 조기 폐경을 막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기 폐경의 원인 중에 너무 잘 알려져 있고 너무 여러분들한테 열려 있는 게 뭐냐면 흡연하고 음주예요. 흡연과 음주, 그다음에 니코틴과 알코올은 난소 기능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과도한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난소 기능을 떨어뜨림으로써 조기 폐경이 유발되고, 조기 폐경이 일어나면 여성의 삶에서 노년에, 즉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골관절염,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대사성 모든 증후군들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갑자기 빨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복부 비만이나 체해 지방이 많아지는 것, 요거는 여성 호르몬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에요. 몸 관리,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고 싶다면 일단은 조기 폐경을 막아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금주, 금연 요거 지켜주세요. 그리고 조기 폐경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알려져 있는 거, 이거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너무 식상하죠? 그렇지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에 그냥 가볍게 슬렁슬렁 이런 것보다 일주일에 2번, 3번이라도 심박동수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한 20-30분 정도 하는 것으로 폐경을 늦출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폐경을 늦추는 방법, 그게 결국에는 노화를 늦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폐경을 늦추는 거, 귀찮은 거를 오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안티에이징이죠. 그래서 내가 돈 안 들이고 안티에이징 하는 방법이 일주일에 2-3번 20-30분 심박수를 빠르게 하는 운동, 너무 간단하죠? 네, 요거 하시면 폐경도 늦추고 건강하고 안티에이징 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음식도 있어요. 그 음식들은 이제 비타민 E, C,
D, 그다음에 오메가3 이런 애들하고 이런 애들은 이제 항염증 작용이라고 해서 우리 몸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CRP라는 염증 수치가 점점 더 높아져. 뭐 특별히 감염이나 뭐 어디 다쳐가지고 염증이 생긴 게 아닌데도, 왜냐하면 세포가 이제 죽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떨어져 나간 세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서 염증 세포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인성 염증이라는 그런 수치로 인식이 돼요. 그런 염증을 얘네들이 개선을 해주는 게 그런 오메가3나 뭐 코엔자임 Q10 이런 애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고요. 그리고 굳이 과일을 이제 선택을 하자면 뭐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블랙베리, 뭐 이런 베리류. 그래서 뭐 이런 베리류 과일에 항산화제가 엄청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하나 견과류, 씨앗류, 요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만약에 이제 뭔가를 선택해서 드실 때는 이렇게 이런 식습관을 좀 잘 익혀서 나를 좀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과격한 운동하고 너무 과한 다이어트, 얘가 생리불순의 원인이에요. 원푸드 다이어트나 이제 칼로리를 너무 많이 제한하는 그런 식습관 하시면은 이런 분들 생리 안 합니다. 건너뛰어요. 그리고 막 너무 단백질만 막 먹으면서 몸 만들겠다고 하시는 여성분들이 있는데, 그 요즘 유행하는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찍겠다고 그러면 신장 기능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생리불순 반드시 찾아오고 갑자기 폐경이 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이런 우리 칼로리라 골고루 섭취하지 않고 너무 극단적인 단백질 섭취만 한다든가 극단적인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하면 난소 기능이 확 떨어지면서 조기 폐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서 느낀 점이, 그리고 이제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 우리 엄마들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이 엄마들이 건강해야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엄마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엄마들의 건강은 크게 보면 이제 여성의 건강이죠. 그래서 여성의 건강에서 가장 기준, 핵심 축이 되는 게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의 밸런스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생리의 규칙성이었다면, 일단은 생리가 끝나고 폐경이 된 이후부터는 호르몬 없이 어떻게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앞서서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운동하고 이제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술 담배 안 하고 잠을 좀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 돌보고 뭐 남편 이제 뭐 준비시키고 이러면서 아침에 많이 못 주무시잖아요. 일찍 주무세요. 드라마나 영화, 뉴스 보다 더 중요한 게 내 건강이기 때문에 한 7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지켜내면 그 다음날 기분에 이제 점수를 매기자면 이제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이었을 때 아침에 깼을 때의 콜티졸 레벨하고 7시간 이상 잤을 때 콜티졸 레벨, 콜티졸이 이제 몸속의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확 달라요. 그래서 아침에 기분 좋게 딱 일어나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려면 전날 잠을 7시간은 자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루에 한 10분 정도는 혼자만의 시간을 꼭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이렇게 치이죠. 집안에서 근데 잘 안 돼. 집안에서 나 혼자 있을게 이래도 뭐 엄마 뭐 이제 계속 부르잖아요. 근데 뭐 딱 10분만이라도 가까운 카페나 아니면 밖에 산책, 공원, 학교 앞이라도 혼자 이렇게 10분 정도 내가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정리되고 빈 공간이 생기면서 가족들을 좀 내가 여유롭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버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만끽하시면서 혼자 자기 건강 챙기고 하루에 20분, 30분이면 앞으로 얼마든지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운동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0분, 10분, 10분 이렇게 하루 3번 나누어서 하는 운동들 하면서 자기 시간을 한 10분 정도 커피 마시고 생각하고 음악 듣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뭔가 내 몸도 내 마음도 좀 건강해지면서 우리 가족들과도 함께 좀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환자분들 많이 만나 뵈면서 느낀 게, 이게 아픈 다음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이거를 좋아지게 또는 완전히 고쳐드리기엔 너무 힘들구나 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지금 아직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몸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관리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게 뭐
재테크보다도 건강 테크 하시는 게 평생 더 남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일찍 은퇴하시고 여유로우신 분들도 병원을 찾으시면서 후회하는 단 한 가지는 내가 미리 건강에 신경 쓸 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젊으신 분들, 30, 40대 분들 지금부터 건강에 관심을 갖고 운동하고 먹는 거 잘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아도 그걸 잘 씻어낼 수 있고 수면 시간 확보하고 이렇게만 하시면 사실 큰 질병 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실 것 같아요. 의사로서 환자를 만날 때 이거를 치료해드려야지, 뭐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해드려야지 하는 데에 저희가 배운 지식을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넉넉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우아하게 늙어가는 거,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해요. 여러분들 건강할 수 있도록 모든 의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가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